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에 뭔가를 많이 바르죠. 특히 여성분들은 뭐 많이 발라요? 콜라겐 화장품이라 그러면 어디서 이제 콜라겐 얘기는 들었단 말이야. 피부의 구성 성분이 콜라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고 있어요. 콜라겐 화장품을 많이 발라요. 콜라겐이 쑥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면 뭐 할까요? 피부에 발라져 있는 거예요. 예, 안 들어갑니다. 콜라겐 같은 그런 고분자 물질은 이걸 뚫고 들어가면 콜라겐이 들어갈 정도면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잘 드셔야 돼요. 뭘 많이 먹어야 될까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제가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삼겹살을 구워 먹더라고요. 그거는 기름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뭐 삼겹살 같은 5대5 정도 되죠. 그래서 순수한 단백질은 늘 먹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맛이 없어도 먹어야 돼요. 순수 단백질이 뭐냐 그러면 계란 흰자예요. 계란 흰자만 띄어갖고 드셔보세요. 무슨 맛이 있나.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무미해요. 그렇지만 그 계란은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잘 섭취를 하면 그것이 우리 몸에서 소화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저기 진피에 있는 섬유화 세포에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나 기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겠죠.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는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우리 피부가 늙는 거는 표피도 늙고 진피도 늙고 피하 지방도 늙어요. 그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게 다 다르죠. 자, 이제 늙는 게 우리 내부 장기는 그냥 노화가 돼요. 자연 노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된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서서히 노화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자연 노화입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속도, 늙어가는 속도를 어떻게 하든지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늙어가는 자연의 노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웠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하루 3끼 식사 정량을 정해놓고 잘하고 시간 내서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4번 이상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을 하세요.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체육 시간 4시간 있어요. 여러분 안 배우셨어요? 다 배우셨어요. 그리고 늘 부모님한테 어른들한테 듣는 잔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네. 그것 때문에 자연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노화가 빨라지면 병이 생기겠죠.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생기는 병들을 다 우리가 통칭해서 성인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늙으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생기는 병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 자연 노화가 우리 몸엔 다 일어나고 있고요. 피부에는 특별하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노화를 빨리 하게 하는 거, 자외선입니다. UV,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가 빨리 늙어요. 자, 자외선에 의한 노화가 표피가 많을까요? 진피가 많을까요? 피하 지방이 많을까요? 자외선 어디서 와요? 제일 먼저 자외선에서 손상받는 조직이 어디죠? 표피예요, 표피. 그래서 표피의 변화가 많고 자외선 중에서 UVA는 깊이 내려가요. 진피까지 영향을 줍니다. 잔주름 생기는 게 UVA의 영향이 커요. 피하 지방까지 자외선이 내려가나요?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출로 인해서 노화가 또 진행돼요. 그걸 광노화라 그래요.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게 피부 노화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요. 1년 12달 절대로 내 몸이 노출되지 않는 부위가 어디죠? 남자들의 경우에는 반바지 입는 자리. 여성들은 가슴 부위까지. 옷을 다 벗고요. 거울 앞에서 딱 비춰보세요. 여기하고 여기가 피부가 제일 깨끗해요. 제일 피부가 안 좋은 데가 어디예요? 얼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쪽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광노화.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가 그 원인이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네, 우리 자외선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자외선을 영어로 얘기하면 울트라바이올렛이라 그러거든요. 울트라라는 건 아주 극한치란 뜻이고 바이올렛이 자색이에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이 한문으로 자, 그의 바깥쪽으로 파장이 짧은 광선이다. 그래서 자외선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다시 세부적으로 A와 B와 C로 나뉩니다. 그래서 자외선 중에서 파장이 좀 긴 쪽이 A, 중간이 B, 아주 자외선 중에 파장이 제일 짧은 게 자외선 C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 UVC라는 거는 살균제로 쓰입니다. 여러분들 고속버스 휴게소라든지 치과 같은 데 가서 간단한 살균할 때 뭐 하고 있어요? 파란 불빛 나오는 캐비넷에다 컵도 들어있고 기구들 들어있죠. 그게 자외선 C가 에너지가 되게 강해가지고 표면에 붙어있는 모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살균제 그러면 UVC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UVC는 지상에 내려오질 못합니다. 뭐가 막아요? 대기권에서 뭐가? 오존층이라는 게 있죠. 그 오존층이 자외선 C를 막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높은 데 올라가는 우주선을 타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UVC에 우리가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갈 때 이제 노출되는 건 UVA하고 B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C, B가 에너지가 강하고 A는 에너지가 좀 약해. 손상되는 정도가 적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외출을 했다가 여름에 외출하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죠. 그게 UVB가 하는 역할이에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화상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피부에 손상이 되게 많이 가서 나중에 세월이 오래 지나면 뭐까지 생기게 해요? 피부암까지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 검버섯도 생기게 하고 잡티나 피부 건조증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다가 우리가 이제 이 평균 수명이 85세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65세, 70세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피부암 생기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요즘은 80, 90을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햇볕에 노출된 양, 특히 UVB에 노출된 양이 많아지면서 피부암까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A, B, C가 내려가는 정도를 볼 것 같으면 C는 지상이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B는 표피, 진피, 경계부까지 내려가요. A는 진피 상부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피부에 잔주름을 일으키는 그런 손상은 A가 더 많이 일으킨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A나 B나 다 멜라닌 색소를 자극하는 힘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얼굴에 멜라닌이 많아지면 뭐가 진해지죠? 색깔이 힘이 생기죠. 주근깨 진해지죠. 오래 노출되면 검버섯 생기죠. 이런 변화들이 다 자외선으로 인한 그런 변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피부에 나타나는 색소 침착. 멜라닌 세포가 자극이 되게 되면 우리 얼굴 색이 나이가 들면서 저렇게 갈색의 얼룩이 생깁니다. 그게 오래 노출되면 피부에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중력 방향으로 피부가 처지죠. 아까 제가 당길 때 뭐라 그랬죠? 잘 늘어나면 콜라겐, 그걸 저항하는 게 콜라겐이라고 그랬고 되돌아가는 게 뭐라 그랬죠? 엘라스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다 빠지게 되면 중력 방향으로 처지죠.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예, 늘어집니다. 그다음에 좀 심한 경우는 목도 처지고요. 예,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사실 눈 주위가 가장 먼저 처지죠. 그래서 눈 사이즈가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동공 사이즈가 조금씩 줄어요. 그래서 연세가 아주 높으신 분들이 예를 들면 사장님 한 60쯤 된 사장, 60, 70대 사장님한테 부장이 서류를 갖고 가면 서류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자꾸 턱을 치드는 이유가 뭐냐면 눈이 안 떠지니까 고개를 들어서 눈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사장님은 가면 무서워. 맨날 이러고 본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상안검, 성형술, 성형외과에서 하는 거 있죠? 예, 이거 하셔야 돼요. 예, 눈을 그래서 늘어져 있는 콜라겐이나 힘이 없어진 엘라스틴을 되돌릴 방법이 눈꺼풀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서 생기고 거기에 햇볕을 받으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자, 예전에는 운전을 부부가 있으면 누가 주로 하죠? 남편이 주로 하죠. 요즘은 뭐 이제 각자 다 하지만 그러면 남자들이 운전대를 잡으면 어디서 햇볕이 많이 들어오죠? 예. 부인들은 되게 오른쪽에 조수석에 앉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햇볕이 어디가 많이 들어오죠? 오른쪽이 많이 들어와요. 기미가 햇볕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예. 여성분들이 기미가 옛날에는 오른쪽 기미가 훨씬 진해요. 예. 이쪽으로 햇빛이 들어오니까. 아, 저 뭐 운전해요. 그런데 오른쪽이 더 찜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보면 소파가 어느 쪽으로 열려 있어요?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소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그쪽에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외선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피부 색소는 진해집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오랫동안 햇볕에 노출이 되면 검버섯이 이런 모양으로 생깁니다. 여러분 이 검버섯 보시면 어때요 느낌이? 만지면 어떨까요? 울퉁불퉁해요. 심한 검버섯이에요. 검버섯의 아주 초기 단계가 흑자라 그러죠. 잡티라고도 얘기하고 만지면 만져지지 않는데 갈색의 반점이 있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걸 흑자라 그래요. 구별을 하는데 기본적인 건 다 똑같아요. 피부의 노화 과정으로 각질이 두꺼워지고 병적으로 각질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멜라닌 색소가 늘어나요. 그 자리가 그래서 진한 갈색으로 두껍게 변하는 거죠. 자, 이런 검버섯은 정말 돈 들여서 레이저 치료를 해볼 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검버섯이 생기면 레이저하면 다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만졌을 때 매끈매끈한 검버섯 있죠. 색깔은 있는데 그 잡티라 그러는데 그 잡티는 바르는 약을 쓰는 게 훨씬 더 싸고 효과적이고 부작용 없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편편한 검버섯은 편편한 잡티는 하다 보면 레이저를 하다 보면 색소 침착이라고 레이저도 일종의 빛이에요. 그러다 보니 피부에 멜라닌 색소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치료하고 난 다음에 외려 더 순간적으로 검어지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하니만 못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바르는 약을 먼저 발라서 그것을 흐리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값비싼 레이저가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반대로 이렇게 두꺼워진 검버섯 있죠. 이런 검버섯의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하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햇볕을 막아야 광노화를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햇볕을 뭘로 막아야 되죠?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네. 요걸 잘 사용하면 여러분들의 피부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면 자외선에 의해서 우리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기준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많이 개목이 됐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생활하는데 고르는 기준은 잡아야 돼요. 그래서 SPF라는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가 sun, P가 protection, 팩터 F. 그래서 자외선 차단 지수예요. SPF 숫자고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제 숫자가 측정이 되는 거냐면 이제 그 피부과 교실에 가면 인공태양이 있어요. 인공태양에서 피부를 노출시키면 예를 들어서 보통 한 15분 정도 되면 여기가 빨개져요. 홍반이 생겨요. 여기 딱 가래가 타거든요. 근데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30짜리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15분 곱하기 30 하면 어떻게 되죠? 450분쯤 지나야 빨개져요. 그게 자외선 차단 지수예요. 그만큼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오랫동안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그 수치가 SPF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공업진흥청이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서에서 이걸 다 임상을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SPF 30, 40, 50 이렇게 딱 붙어서 이제 제품으로 나가죠. 이 제품을 여러분들은 사서 바르면 돼요. 그러면 30배를 늘려주니까 한 번 바르면 하루 종일 가겠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러냐? 꼭 그렇지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살아있는 조직이니까 땀도 나와요. 피지도 나와요. 그다음에 비도 오기도 하고 바람도 불기도 해요. 그다음에 햇볕을 받아서 자외선 차단제가 자외선을 먹고 분해가 되거든요. 과정중에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수치만큼 실험실에서 딱 그렇게 했던 것만큼 수치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는 2~3시간마다 한 번 정도 바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밖에 나갈 때 한 번 바르고 점심 먹을 때 한 번 더 바르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대한민국 땅에 떨어지는 자외선이 셀까요? 저기 적도에서 떨어지는 자외선이 셀까요? 하와이나 이런 데 가면 훨씬 자외선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단 지수를 높은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한 30 정도 가지고 뭐 쓰면 돼요. 나도 예를 들어 등산을 간다, 물놀이를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50 정도 써야 되겠죠. 이게 뭐 태국을 간다, 하와이를 간다. 이렇게 점점 햇빛이 센 나라, 자외선이 센 나라 쪽을 가면 높은 수치 70, 80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 발라보시면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자극을 안 느껴요? 피부에는 되게 자극을 안 느끼지만 자외선 차단제가 눈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화장품에 자극 실으면 토끼 눈을 가지고 해요. 토끼 눈이 크고, 그다음 토끼는 소리도 안 지르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넣어서 자극 정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것도 하지 말고 미생물 갖고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포유류고 머리가 있고 고통은 느끼니까 그러지 않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자극 실험하도록 이제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편하고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하거든요. 눈에 들어가면 따갑다는 느낌 들죠? 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어디를 발라야 돼요? 눈 아래만 바르는 거예요. 눈 위는 뭘로 막아야 돼요? 모자. 그다음에 선글라스. 여성분들의 경우에 선글라스를 여기다 걸치고 있더라고. 머리카락은 그렇게까지 보호 안 해도 됩니다. 눈 주위에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는 선글라스와 모자가 제일 좋다. 아주 비싼 거 아니라 상관없거든요. 자외선을 막는 충분하니까.
그런 식으로 눈 안쪽으로는 차단제가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차단제를 발랐을 때 부작용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피지가 되게 많이 나온 사람은 자외선 차단제 지수를 좀 높은 걸 써야 될까요? 낮은 걸 써야 될까요? 네, 왜냐면 줄줄 흘러내리기 때문에 조금 높은 거 자주 발라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외선 B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숫자가 SPF예요. 그러면 아까 자외선 A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표시하는 게 PA 지수예요.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 사실 때 딴 거 볼 거 없어요. 브랜드,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싹 뒤로 돌려보면 SPF 얼마, PA 지수 더하기 하나, 더하기 둘, 더하기 셋, 더하기 넷까지 나와요. 예. 이거는 왜 그럼 더하기 하나, 둘 숫자로 안 하고 1, 2, 3, 4로 했을까요? 그렇게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조금 막는다, 그런 대로 막는다, 잘 막는다, 완벽하게 막는다를 1, 2, 3, 4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햇볕이 아주 강한 바닷가를 간다. 그러면 3, 4는 발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한다. 그러면 2 정도 발라도 돼요. 더하기 2 정도. 예. 이런 식으로 대개 제품을 보시면 PA 지수 얼마, SPF 얼마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한 2종 정도 갖고 계시면 돼요. 30에 2 포지티브, 예, 한 50에 3 포지티브 혹은 4 포지티브짜리 제품 2개 정도 갖고 있으면서 일상생활 그러면 30. 예. 바깥에 나가서 머무는 시간이 길다. 골프나 등산이나 수영이나 뭐 이런 데 바닷가를 간다? 그러면 50. 외국 나간다 그러면 현지 공항에서 내려가고 70짜리 이상 사셔야 됩니다. 왜 국산은 70을 잘 안 만드느냐? 시장이 없어요. 바르면 그 정도로 막아야 될 만큼 자외선이 강하지도 않고 70짜리 바르면요 따갑습니다. 정상 피부도 좀 따가워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낮은 걸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디 가서 구해갖고 와서 야 70이야 완벽하게 막았고 그렇지 않아요. 따갑기만 하고 시간 지나면 덧바르는 거는 소멸되기 때문에 소실되기 때문에 다시 바르는 거기 때문에 높은 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노력을 해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바르고 피부에 해로운 일, 사실 피부에 해로운 일이 건강에 해로운 일이에요. 그런 것들 다 피하고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도 늙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늙었단 말이죠. 늙었을 때 그게 보기가 흉하면 이제 의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거나 눈꼬리에 주름이 잡히면 보톡스. 그다음에 여기가 푹 꺼지거나 여기가 꺼지거나 그러면 그게 피하지방과 진피가 줄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는 필러, 자가지방 이식술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아까 얼굴에 검버섯 보셨죠?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레이저로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 피부가 살짝 처졌다 그러면 피부를 다림질해주는 레이저 치료를 해주면 또래 친구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제 얼굴에 손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제 얼굴에 손을 한 10년 전에 한번 댄 적이 있어요. 안경 보니까 10년 됐네. 자, 지금 이게 손 댄 얼굴이에요. 한쪽만 손을 댔어요. 다림질을 한 피부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시면 느낌이 어때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딱 보니까 다르다. 손 들어보세요. 그죠? 그냥 똑같아 보여. 손 들어보세요. 그냥 똑같아 보이는 게 다수일 거예요. 저도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해놓고 난 다음에 뭐 별 차이 없는데 그런데 사진 찍어서 요러고 들여다보니 좌우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 표시한 거 보이죠? 눈 밑에 애교살이라 그러나요? 주름 있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펴졌죠. 근데 여기서 한 3분의 2는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3분의 1 정도 예민한 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좌우가 다름을 알아요. 지금도 보면 제 눈의 좌우가 좀 다릅니다. 왜? 반대쪽 안 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 똑같아 보여요. 둔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뭐 별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을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데 또 얼굴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늘 저걸 갖고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하셔도 좋다. 의사 입장에서 하시면 뭐 완전히 달라집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의 얼굴의 좌우가 달라짐을 모르는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 했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래도 달라졌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는 거고요. 했다고 해서 좌우가 달라지는 걸 잘 모를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하고 난 다음에 이 치료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20,000원 받고 해주는 치료면 하라 그러죠. 예, 뭐 그 돈이야 못 쓰겠습니까? 10만 원? 얘도 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앞에 숫자도 좀 바뀌어야 돼. 돈이 많이 든단 말이죠. 예, 그런 돈을 투자해서 이 정도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시술을 받을 거냐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큰 기대하지 않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화장품 가게를 가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죠? 이거 바르면 하고 아까 내가 콜라겐 화장품 잠깐 얘기하다가 얘가 건너뛰었는데 그럼 콜라겐 화장품을 발랐어요. 콜라겐 들어가지도 않아. 근데 값도 비싸고 바르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좋잖아요. 충분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그 돈을 주고 여러분들이 사서 쓰시죠. 예. 그럼 콜라겐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강력한 보습제예요. 그리고 피부의 작용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8시간 내지 12시간이에요. 아침에 한번 바르면 저녁에 세수할 때까지 강력한 천연 보습제가 피부에 붙어서 만지면 뽀송뽀송해요. 자, 보습제인데 이 콜라겐은 피부에 붙어서 외부에 있는 수분을 좀 잡아 당겨서 여기에 수분을 유지해줘요. 그러면 각질이 어떻게 될까요? 각질은 바짝 말라 있거든요. 보통 때는. 여러분 다 각질 말라 있잖아요. 이게 보습이 돼서 각질이 조금 부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각질이 두꺼워집니다. 층이. 같은 3, 4층의 각질이라 하더라도 수분을 먹으면 부풀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들 한천, 우뭇가사리 갖고 위에 콩국수에 썰어 넣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천이거든요. 그 한천이 마르면 어떻게 되냐면 쫙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그 한천을 밑에다 놓고 신문을 읽으면 글자가 보여요. 근데 한천을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두꺼워져요. 그 밑에 신문 넣으면 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습제가 미백 기능이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목욕탕 갔다 나오면 피부가 어때요? 뽀얘 보이죠? 예, 각질이 불어요. 각질이 불으니까 밑에 있는 멜라닌 색소나 잡티들이 어떻게 돼요? 뿌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덜 보이죠. 하얘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거를 물리학 용어로 틴달 효과라 그래요. 네, 틴달 효과 때문에 그 각질이 불어서 밑에 있는 멜라닌 색소들이 좀 덜 보이는 거죠. 혈관이 좀 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붉은 피부도 좀 희어 보이고 누르끼리한 피부도 좀 희어 보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쓰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미백 기능 화장품입니다. 물론 거기에 뭐 알부친이라든지 미백 기능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제품을 쓰는 것보다 아까 얘기했던 편편한 검버섯 없애주는 연고 있다 그랬죠? 예, 그 연고 값이 더 싸요. 우리나라는 화장품 값보다 약값이 더 싸요. 물론 의사 얼굴을 보고 진단하고 뭐 이렇게 상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 그렇지 색깔을 희게하는 피부색에서 피부를 희게하는 하이드로퀴논 성분이라든지 레티노익 엑시드, 트레티노인산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 약값이 외려 더 싸요. 네. 또 보면 주름을 개선하는 탄력이나 주름을 완화시켜주는 자세히 보시면 도움을 주는 개선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의약품 같이 뚜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효능이 그렇게까지 입증된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외려 맞죠.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이 제가 부정적으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을 표방하면서 화장품 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거는 생각을 좀 잘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화장품이 뭐 5만 원 정도의 전후 제품이 있는데 기능성을 강화시키면서 유효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게 6만 원, 7만 원이면 사볼만 하지. 근데 5만 원짜리였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뭐 영양크림이나 보습제가 5만 원인데 50만 원이다.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효능이 있는 거는 아니다. 기능성 화장품법의 범위를 보면 미백 기능이 있습니다. 없어요.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에요. 예. 탈모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드름에 뭐 세안을 하게 되면 여드름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입니다. 아토피가 있을 때 보습제나 뭐 기능이 강해서 건조를 막아주는
아토피 치료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입니다. 이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 어느 정도의 뭐 효과만 있다면 이제 쉽게 허가가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능성 화장품 그러면서 고가의 돈을 주면 그건 여러분들이 돈을 낭비하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찌됐든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갖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욕망이 사라지면 삶이 다 할 때쯤 돼야 그 욕망이 사라집니다. 예, 옛날에 3대 거짓말 있잖아요. 노처녀 시집 안 간다. 장사하시는 분들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얘기 하시잖아요. 3대 거짓말이라고 전 세계가 고민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깨끗한 피부를 갖는 것은 기본적인 욕망이다라고 보시고 그런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갖기 위해서 해야 될 1번. 자, 콜라겐은 뭘로 만들어요? 단백질. 단백질 뭘로 넣어줘야 돼요? 드셔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잘 먹으라 그러면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 먹는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먹는 게 잘 먹는 거예요.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양소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도 꼭 드셔야 돼요. 우리 세포를 만들 때 지방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무기염류, 야채, 비타민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다양하게 먹으면 됩니다. 자, 점심 때 나는 라면 꽃배기로 잘 먹었어요. 뭐만 많이 먹었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어요. 저녁에는 좀 줄여서 탄수화물은 밥 한 공기 정도 하고 고기하고 야채를 좀 많이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매번 그거 구람수 재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입맛이라는 게 묘해서요. 내가 많이 먹었으면 그 다음에 그게 안 땡기고 딴 게 땡겨요. 그래서 양만 잘 조절해서 자기가 당기는 그 음식을 적절한 시간에 맞춰서 아침, 점심, 저녁 잘 드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예요. 잘 자야 돼요. 여러분 보통 몇 시간 주무시죠? 6시간 손 들어보세요. 네. 7시간, 8시간. 네. 지금 손 안 드신 분 포함하면 대충 어떻게 돼도 8시간은 자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되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줘갖고 표시 딱 해주고 나머지 이제 자기 일정표 짜라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학교에서 딱 정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취침이라고 그건 아예 복사가 돼서 나와요. 나머지만 16시간을 내가 쓰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뭔가 성취욕구나 뭘 이루고자 하는 게 많아요. 뭐 어떻게 돼요? 뭘 줄입니까? 잠을 줄여. 예, 그게 건강을 가장 많이 해치는 겁니다.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잘 자야 됩니다. 이게 재밌는 논문이 나오고 계세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한 40만 명, 4개인가 5개 의과대학에서 그냥 큰 조사, 매스 서베이를 한 겁니다. 7시간, 8시간, 보통 7시간 반 이상 자라 그러거든요. 7시간, 8시간 잘 자는 사람의 경우를 갖고 조사한 거예요. 잠을 제가 말씀드렸던 10시에서 자서 6시 일어나는, 10시 반, 11시에 자서 좀 6시 반, 7시 일어나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아침형 인간하고 1시나 2시나 3시나 아니면 날밤 뒤집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두 그룹을 가지고 병원 통계를 다 조사한 거예요. 40만 명인가 50만 명인가 조사군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몇 명 보고 조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봤더니 그냥 일단 조사 기간 6년인가 7년 사이에 사망률이 10%가 높아요. 올빼미 인간형이. 그다음에 당뇨 발병률이 30%가 높고요. 자, 잠을 늦게 자는 사람들, 올빼미형 인간들의 정신질환 발병률이 2배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경장애가 생기는 게 25%, 위장장애가 23%, 호흡기 장애 22%, 관절염이나 정형외과 질환도 10% 이상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낮에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밤에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네, 그렇게 진화가 된 동물이죠. 네, 그것을 어기는 거니 건강에 어떤 형태가 됐다.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더라도 좋겠냐는 거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제 피부에도 많은 증상이 생겨요. 오늘 강의랑 좀 동떨어지긴 하지만 여드름,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기미 이런 것들이 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더 심해져요.
환자분들한테 약을 처방하면서 그래요.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야 됩니다. 이 얘기를 꼭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피부에 나쁜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럼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삶을 살면 행복할까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아무것도 해야 될 일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고 어떤 걱정거리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밥 해놓은 거 먹고 밥도 하는 스트레스도 안 받아도 돼. 자동으로 돼 있고 그냥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행복할까요? 네. 재미없어요. 네. 그런데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을 얼마를 벌어서 저녁 끼니 걱정을 해야 되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적당한 게 좋습니다. 전혀 없으면 발전도 없고 사람이 나태해지겠죠. 너무 많으면 그 스트레스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죠. 적절한 스트레스가 가장 좋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도한 스트레스부터는 무조건 도망을 가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50즈음에 새로운 창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걱정하고 창업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저는 말입니다. 창업은 언제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나의 전 재산을 걸고 일을 시작하는 거니까 스트레스 되게 많아요. 그런 일은 20대, 30대 하는 겁니다. 늦어도 40대는 해야죠. 왜? 엄청난 스트레스를 내가 견뎌야 되잖아요. 네. 견디는 힘이 없이 의지만 있어요. 내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내 몸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의 스트레스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은 보람을 찾을 수도 있고 뭐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지만 내가 견디기 힘든 상황의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 그러면 대가로 내놓을 게 뭐냐? 건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로부터 도망을 가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욕심을 줄이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내 욕심과 나의 성취. 이 비율이 잘 맞으면 아까 얘기했던 즐거운 스트레스예요. 근데 내 욕심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갭이 불만이에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예를 들면 내 연봉이 목표가 1억인 사람이 있고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7,500만 원 연봉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연봉이 1억이었던 사람은 목표치에서 2,500만 원이 미달돼 있어요. 행복할까요? 스트레스 받을까요? 네. 5천만 원의 연봉 목표였던 사람이 7,500을 받고 있어요. 행복할까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네. 그냥 7,500만 원이잖아. 숫자 똑같잖아요. 액수 똑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 욕망 수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뭐 어떤 내가 돈 얘기를 했지만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그게 논문일 수도 있고 또 뭐 체육 선수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명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뭐 정치인 같으면 당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점이 다 영역마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영역에서 내 나이에 맞게 스트레스로부터 좀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목표치를 나이에 맞게 수정을 하면 좀 낫지 않나. 64세가 돼 보니 알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야 피부과 의사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가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거 건조한 계절에는 보습제를 꼭 쓰십시오. 네. 적절한 가격에 나는 어떤 브랜드가 더 좋아. 근데 그 브랜드에 돈을 들일 때는 내가 여유로우면 예를 들어서 집이 큰 부자예요. 영양크림 하나 뭐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쓰는 게 큰 돈이 아니야. 비율적으로 쓰세요. 근데 나는 한 달에 뭐 화장품 값으로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쓰는 게 적절하다. 슈퍼마켓 가도 좋은 제품 되게 많아요. 용기가 막 금색으로 안 칠해져 있어서 그렇지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는 보습 효과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바르면서 저 사람은 왜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쓰는데 왜 나는 3만 원 4만 원짜리 쓰냐고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예요. 예, 피부가 나빠집니다. 난 이건 충분해 그러면 되죠. 예. 그거 꼭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밖에 나갈 때 햇볕에 노출될 때 자외선 차단제만큼은 하루에 2번 발라라.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만큼 투자 대비 효과가 가성비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가방에도 하나 넣고 차에도 하나 두고 문간에도 하나 두고 그냥 쭉 늘어놓습니다. 왜 화장대 앞에서 이거 바를 시간 별로 없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남자니까. 예, 생각나면 적어도 땡볕에 나간다 그러면 찍어 바르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들보다는 조금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요즘 뭐 한 2만 원, 3만 원대 좋은 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국산 제품의 자외선 차단제 수치는요 국가에서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늘 랜덤으로 가게에서 이렇게 수거해서 회사한테 받는 게 아니고요. 시중에 노출돼 있는 제품들을 갖고 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몇 건 이상 위반이 되면 다 허가 취소가 돼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는 게 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수치나 이런 거는 믿고 쓰셔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문제가 생기죠. 이럴 때는 어디를 가야 돼요? 피부과요. 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꼭 찾아뵙고 상담 실장만 뵙지 마시고 전문의 선생님의 진단과 설명을 듣고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피부를 손을 봐준다 그러면 늘 또래보다는 좀 젊은 피부로 나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었나요?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